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잘 들리시죠?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1경기거든요. 31경기.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봤었는데 경기를 본 건 아니고 아직 시기상조다. J리그, K리그, 뭐 호주 A리그도 확실히 예전만큼 흐름대로 잘 나오지 않아서 다음 주에는 더 간단하게, 내일이죠, 내일. 내일 있는 경기는 더 간단하게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느낌이 좋아 보여서 갔더니만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해서 해축, 크리스탈 경기부터 해서 31경기. 오늘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아마, 애매한 경기는 뭐 별다른 코멘트 없이 넘길 수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리스탈하고 미럴인데 크리스탈이 미럴 상대로 근데 전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둘이 뭐 이게 컵 대회다 보니까 최근에 붙었던 전적이 친선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리스탈이 요새 잘하잖아요. 뭐 에스턴 빌라도 4대1로 이기고. 그래서 흐름 자체는 뭐 미럴도 챔피언십에서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크리스탈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홈이니까. 뭐 미럴도 물론 원정에서 리즈를 꺾고 그리고 요새 패배도 많이 없긴 합니다만은 요새 크리스탈 예전에도 크리스탈이 뭐 승리가 많이 없을 때도 쉽게 안 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또 승률도 좋기 때문에 이거는 크리스탈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탈 승 봅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16강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변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장도 크게 없고 오히려 미럴 쪽이 뭔가 장기 부상자 포함하면은 빠지는 선수들이 더 많긴 해요. 그래서 크리스탈 승 보는데 배당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요 경기인 배당 대비 패스죠, 패스. 그렇다고 언오버를 가자니 미럴이 오히려 언더가 좀 더 많고 또 크리스탈도 이 전체적으로 FA컵만 보면은 오버가 없기 때문에 승패는 배당 대비 패스고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턴하고 번니 가도록 할게요. 자, 또 하필 또 같은 챔피언십 팀끼리의 이제 경기인데 일단 번니 상대로 최근 2번 비겼죠. 홈에서. 그리고 25년도 얼마 전에 2월에 0대 0으로 비겼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번니 상대로 좀 승리가 많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상성은 프레스턴이 뭐 밀리진 않고 최근에 일단 코번트리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뭐 미럴, 번니, 위컴까지 그래서 최근에 홈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프레스턴이. 그래서 홈에서 좀 강하긴 해요. 원래 얘네가 홈 성적이 좋거든요. 근데 일단은 결장이 수비랑 미드필드에 그나마 최근에 부상이 있고 공격에도 약간 부상해서 지금 회복하는 선수 포함하면은 결장이 없진 않습니다. 그에 반해 번니는 거의 없거든요. 이러면 번니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번니가 유리한데
워낙 이제 번니는 아직도 실점이 한 자릿수고 지난번 셰필드 웬즈까지 4대0. 근데 프레스턴전 비긴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프레스턴이 못 이기는 한이 있더라도 비길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니 승무로 보되 지난번 한번 비겼기 때문에 언더를 봅니다. 언더가 배당이 낮아요. 1.39로.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뭐 이러다 오버 터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리그에서 프레스턴이 번니전을 비겼기 때문에 뭐 완전히 번니 승까지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프레스턴이 홈 성적이 안 좋아야 되는데 하필 또 올해 당연히 패배 없고 작년까지 합치면은 꽤 오랫동안 패배가 없거든요. 물론 슈팅은 2배 차이 납니다. 번니가 더 슈팅이 많고 하긴 했었는데 유효 슈팅 차이죠. 유효 슈팅. 그래서 번니도 은근히 무가 좀 껴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 가능성을 좀 더 높이 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블랙번 노리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챔피언십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노리치가 득점은 앞섭니다. 근데 이제 실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득실은 별로 차이 안 나고 홈의 블랙번 원정의 노리치는 성적이 좀 안 좋죠. 그리고 부상자들도 대부분 장기 그나마 최근 부상이 수비에 한 명이 있긴 하네요. 미드필더는 살짝 반반이고 노리치는 일단 경고 누적 가장 최근 경고 누적한 선수가 비중이 좀 있어요. 한 골에 6어시 수비 쪽 선수인데 나머지는 뭐 공격도 보면은 뭐 최근 부상은 아니라서 회복 중이라 별 차이는 없다. 일단은 상성에서는 노리치가 유리합니다. 블랙번이 최근 노리치 상대로 승리가 없어요. 10년 넘게. 근데 어쨌든 최근에 뭐 연승도 했었고 물론 그 소환지전 지긴 했지만 홈에서는 프레스턴 포함해서 이제 FA컵 빼면은 연승 중이긴 합니다. 근데 얘네가 요새 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노리치는 지난번 스토커전 4대2로 잡았는데 원정에서 연패도 하긴 했었는데 리즈 셰필드 유나이티드라 사실 요거는 블랙번이 오랜만에 무가 뜰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저는 무 보든가 건너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요 경기는. 그 다음 리즈하고 브로미치. 자, 리즈가 지금 1인데 상성에서도 브로미치 상대로 홈에서 나름 괜찮거든요. 배당이 마음에 안 듭니다. 득실이 너무 차이 나긴 해요. 이게 실점도 리즈가 10골이나 앞서고 그리고 득점도 27골. 그러니까 득실이 지금 플러스 50입니다. 리즈가. 다른 팀들도 그 상대가 안 돼요. 그만큼 득점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브로미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실점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하필 또 홈의 리즈고 이거는 리즈가 이길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근데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물론 뭐 결장자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리즈가 좋아 보입니다. 홈에서 44득점이나 했거든요. 그리고 결장도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브로미치 쪽이 아직도 조심하자가 결장 중이고 해서 일단 리즈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럴전 진 것 빼고는 약점이 없어요. 그때 미럴전 진 게 좀 타격이 큰 거지. 미럴전 빼면은 최근에 리그로만 보면은 5연승 그리고 블랙번전 작년 11월 말에 이게 그 마지막 패배니까 리그 지금 리그로 치면은 12승 3무인가? 16경기 무패일 거예요. 그 정도로 성적이 좋습니다. 홈에서도 4연승 중인데 최근에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도 3골, 썬더랜드도 역전해서 2골, 와포드 코번트리 그러니까 한 골 넣은 경기가 거의 없어요. 아예 못 넣으면 0대0으로 비겼지. 근데 그것도 번니였거든요. 뭐 번니면 이해하죠. 실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브로미치가 최근에 옥스퍼드 잡고 하긴 했지만 여전히 원정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정에서 언제 이겼는지 기억도 안 나요.
옥스퍼드전도 홈이었기 때문에 최근 원정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즈 승 봐야 되는데 배당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브로미치가 뭐 미들즈부르나 예전에 더비카운이나 와포드한테 2실점도 했었고 리즈의 결장자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마인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인 안 보면은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리즈 승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배당이 적더라도 일반승 가야 됩니다. 이 경기. 그래서 전 마인까지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스퍼드하고 코번트리 가도록 할게요. 자, 옥스퍼드는 코번트리랑 뭐 상성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순위 자체가 옥스퍼드가 좀 많이 밀리거든요. 코번트리보단. 그리고 득실도 코번트리가 더 좋고 하지만 옥스퍼드의 강점은 홈입니다. 홈에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원정과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코번트리는 그래도 원정에도 좀 하는 팀이라서 뭐 승점이 적은 건 아닌데 그래도 홈에 옥스퍼드가 좋긴 하죠. 8승 5무 4패. 결장자는 수비 쪽에 한 명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수비수가 5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1러시에 비중이 적진 않다고 보고 코번트리도 미드필더에 한 명이 빠지는데 종아리 부상 얘도 4골에 이어지 뭐 이러면 거의 반반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옥스퍼드는 뭐 나름 홈에서 성적이 좋고 최근에 잘 안 지기도 했는데 요즘 살짝 부진합니다. 지금 6경기째 승리 없고 3무 3패 그리고 6경기가 다 언더예요. 언더인 이유가 본인들이 골을 못 넣어요. 지금 6경기 중에 5경기가 무득점이기 때문에 득점력 저조. 오히려 코번트리가 요새 FA컵 빼면은 리그에서는 리즈한테밖에 안 졌습니다. 무승부조차 없어요. 그만큼 득점력도 2득점 한 경기들도 꽤 많아가지고 대부분 2대1 승리가 좀 많고 뭐 옥스퍼드의 득점력을 생각하면은 요건 코번트리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지난번 포츠머스한테 지긴 했지만 지금 4경기 연속 득점이 없긴 하거든요. 3연패까지의 그림은 그려지지 않긴 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코번트리가 이제 4연승을 하는 구조인데 4연승이 있긴 했었습니다. 1월에서 2월 넘어갈 때 그때 한번 4연승을 했었는데 그때 패턴이 홈 원정 이기고 홈 원정 이기고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이번에도 홈 원정 이기고 홈에서 다시 원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라서 이기면은 그때하고 상황이 비슷해지죠. 다만 옥스퍼드의 홈 결장자가 아주 크게 없다. 그래서 코번트리 승무를 보지만 무승부 쪽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포츠머스한테 질 정도면은 근데 포츠머스가 승점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더 높긴 해요. 1점이. 그래서 이게 그래도 득점력이 괜찮은 코번트리를 봐야 될지. 왜냐면 꾸준하게 득점력이 좋거든요. 리즈전만 빼면. 그래서 예전에 좋았던 홈 성적을 믿어야 되냐. 근데 요새 득점력으로 봐서는 저는 코번트리 승을 보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이것까지 무 보면은 무가 너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지로나 경기까지 하고 카트에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9시 15분부터 10시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로나 경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로나하고 셀타비고 지금 여기 둘의 상황은 뭐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득실도 뭐 크게 차이 안 나고 다만 이제 셀타는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고 원정에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의 셀타비고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아주 크게 없거든요. 부상 한 명에 개인 사유 한 명 정도밖에 없어서 물론 셀타도 보면은
뭐 부상으로 빠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명단 제외 빼고는. 그래서 전력은 완전 풀인데 둘 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살짝 우세고 지로나가 아주 살짝 최근에. 근데 이제 문제점은 셀타도 원정이 안 좋다고는 했지만 지로나가 요새 잘 못 이겨요. 패배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도 거의 없고 챔스를 빼고 보더라도 최근 3연패죠. 레알, 빌바오, 헤타페. 뭐 라스팔마스 한번 잡긴 했지만 그 전에 성적들도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좋진 않고. 그러니까 한때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요새 다시 좀 패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이 최악이라고 아까 얘기는 했지만 근데 요새 원정 보면은 뭐 연패를 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AT전도 비겼죠. 그리고 발렌시아전도 지긴 했지만 한 골차. 알라베스, 레알 원정도 컵대회 비겼죠. 그러니까 셀타도 원정에서 졌던 경기들 보면 쉽게 무너졌던 경기는 최근에 없습니다. 오히려 무가 더 많고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오히려 이 경기는 원정의 셀타를 생각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원정에 1승밖에 없는 셀타다 하고 무시하기에는 요새 원정 그래도 나름 잘한다. 그래서 지로나도 4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고 뭔가 비기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무 봅니다. 무. 무승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경기들이 이제 먼저 끝나는 경기입니다. 10시. 이제는 11시까지 뒤로 밀렸기 때문에 아탈부터는 11시 마감이라서 얘네만 따로 묶고 뭐 이 중에서 뭐 좋아 보이는 걸로 해서 조합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탈 베네치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아탈이 뭐 베네치아가 강등권이고 득실 차이도 뭐 말이 안 되고 여러모로 봤을 때 아탈이 더군다나 홈이고 베네치아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아직도 원정에서 1승이 없거든요. 세리에 유일 원정 무승팀입니다. 이거는 뭐 아탈이 크게 결장자만 없으면 무난한 승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수비 쪽에 그나마 최근 부상이 한 명 있는데 뭐 공격에 레테기, 루크먼 뭐 다 나올 수 있고 하니까 뭐 아탈 무난한 승리 봐야죠. 최근에 홈에서 연승 중이기도 하고 뭐 지난번 엠폴리전 5대0 승리도 있었고 아탈은 브리에하고의 경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잼스 리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아탈이 살짝 걸리는 건 최근 홈 성적이 좋지 않다. 칼리알리도 비겼고 볼로냐는 뭐 잘한다 치더라도 토리노전도 비기고 뭐 나폴리 유벤투스까지 합치면 총 5경기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아탈답지 않게 득점력도 저조하고 뭐 옛날에 컵대회 6대1 뭐 이런 스코어가 있긴 했지만 최근 들어는 원정에서만 득점이 좀 많았던 상황이지 홈은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상대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 원정 무승. 아탈 상대로 원정 1승을 하긴 쉬워보진 않아요. 왜냐면 최근에 얘네가 지금 한 거의 9경기인가? 4무 5패? 승리가 없고 예전에 뭐 유벤이랑 비겼다든가 아니면 뭐 인테르전 한 골 내줬던 거 아니면 최근에 뭐 로마전 한 골차 홈에서 라치오랑 비기고 나름 쉽게 안 졌던 경기들도 꽤 많긴 해요. 나폴리 원정도 한 골차. 그리고 요새 아탈이 홈에서 약간 부진하는 거 보면은 배당 대비 아탈이 건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저 1.13의 배당을 건드리기엔 어려운데 이 홈이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베네치아가 이 제노아전도 0대2로 졌던 거 생각하면 나폴리전 그런 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최근 3경기 득점이 없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아탈은 그래도 득점력이 괜찮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탈 승부고 1마인까지만 볼게요. 1마인. 여전히 홈에서는 원정만큼의 득점력이 나올진 저는 의문이다. 그래서 뭐 쉽게 골을 넣으면 2마인도 배당도 좋고 좋아 보이는데 저는 1마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다 그때 칼리알리전도 비겼거든요.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좀 불안한 거예요. 그때도
그 엘라스 베로나 원정에서 5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홈에서 당연히 이기겠거니 했지만 0대 0으로 비겼거든요. 또 엠폴리 원정에서 5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상대가 아무리 원정 무승의 베네치아여도 그 실점이 최다 실점 팀은 아니에요.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고 일단 아탈 승에 마인 보지만 와 이건 무조건 이긴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홈이라 가볼만 할 뿐이지 너무 좋아서 추천하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자, 라이프치히하고 마인츠 가도록 할게요. 자, 승점이 같습니다. 득실은 마인츠가 살짝 우세고, 마인츠는 예전에는 이제 원정이 좋고 홈이 성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홈의 승점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홈이나 원정이나 성적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라이프치히도 마찬가지고, 특히 라이프치히는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근데 여긴 안토니오 누사 계속 부상 중인 것 같고 몇 경기째. 그리고 바움가르트너가 경고 누적 못 나오고, 이거 말고는 최근 뭐 달라지는 거 없다 보여지네요. 마인츠도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 어시 5개나 하고 있는 선수, 이 선수가 지금 발목 부상 좀 의심이 되긴 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공격이 옛날에 이제 조나단 버카르트가 이제 못 나왔던 적이 좀 있었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잘 이겼거든요. 원정에서 최근에 이제 3연패도 했었는데 다시 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마인츠의 장점은 실점이 많이 없어요. 최근에 보면 2실점 했던 게 유니온 베를린전이니까, 뭐 브레멘전 진 게 좀 아쉽지만 하이덴하임, 장크트, 그리고 아우크전까지 3경기 무실점. 그래서 라이프치히도 지금 마인츠에 비해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볼프스하고의 컵 대회까지 치렀고, 지난 경기 다른 거 다 맞았는데 라이프치히 승 마인이 다 털렸죠. 하이덴하임한테 비길 줄은 몰랐다. 일반승 배당도 1.2 몇이었던 것 같고, 마인도 일부러 노렸던 건데 이게 좀 다 털린 상황이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해서 라이프치히가 홈이라 유리할 것 같지만 일정도 최근에 이제 볼프스전 27일날 경기를 했고, 마인츠가 원정 3연패 했을 때는 그때 뭐 버카르트도 없었고 몇몇 경기, 그리고 최근에 다시 연승 구도기 때문에 최근에 리그에서 2경기 비겼던 거, 전체적으로 라이프치히 무가 요새 너무 많아요. 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상성에서는 당연히 마인츠 상대로 좋긴 한데 최근에 1무 1패입니다. 23년도에 지고 24년도에 비겼으니까. 물론 라이프치히도 이제 챔스 일정이 없기 때문에 리그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글쎄요, 마인츠도 순위가 낮은 게 아니라서 거의 반반 느낌입니다. 요거는 저는 무 볼게요. 무. 그래도 라이프치히 홈이라서 질 것 같지는 않고 무 보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 하이덴하임, 면행글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덴하임이 지금 강등권이죠. 지금 보면은 승점이 15점입니다. 득실도 당연히 다 면행글라가 좋고, 홈에 꼴찌거든요. 하이덴하임이.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요. 홈에서의 득점력 원정보다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미드필드의 경고 누적, 그리고 공격에도 장기 부상자 빼더라도 최근 질병이나 이제 근육 부상으로 이제 몇 명이 좀, 이게 만약에 완전 결장까지 이어지면 타격이 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메넨글라는 공격 쪽의 결장은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근데 키퍼 쪽이 문제입니다. 여긴 또 주전 키퍼가 부상인데 서브로 나온 키퍼가 지난번 퇴장당한 것 같거든요. 아우쿠스전. 이러면은 한 경기 뛴 이제 다른 세 번째 키퍼가 뛰어야 되는 상황이라 확실히 요게 좀 걸리긴 합니다. 그거 말고는
그리고 홈에서는 1대1로 비겼던 적이 있다. 하이덴하임. 근데 이제 하이덴하임이 좀 까다로운 게 승률이 높진 않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홈에서 꼴찌고 승률은. 근데 지난번 라이프치히전을 비겼고 얘네가 그 뭐지? 중간에 그 컨퍼런스를 병행해서 아마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컨퍼런스는 코펜하겐한테 이제 연장 가서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에만 집중하면 돼서 리그로 보면은 최근 5연패도 했었고 7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가끔씩 강팀 상대로 골을 좀 넣는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뭐 미넨이라든가 레버쿠젠 원정도 2골을 넣었었고 뭐 홈에서 잘하고 있던 브레멘 상대로도 비겼었고 뭐 도르트문트 그러니까 쉽게 잘 졌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좀 발악을 했던 것 같아서 뭐 메넨글라도 지난번 아우크한테 0대3으로 졌고 얘네도 뭐 슈투트나 뭐 유니언 베를린을 잡긴 했지만 살짝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넨글라 승부로 보긴 하는데 무가 살짝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오버는 언더보다는 오버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배당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오버 배당이. 확실하게 오버가 보이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메넨글라 쪽에 이제 결장이 공격 쪽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키퍼라서 공격적인 득점력으로 볼 때는 그래도 메넨글라 승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하이덴하임이 지난번 한번 비겼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전 다시 또 변수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브레멘하고 볼프스 가도록 할게요. 브레멘 같은 경우 뭐 상성에서는 볼프스한테 살짝 밀리는데 일단 보면 승점이 4점 차로 앞서 있긴 하거든요. 볼프스가 그러니까 득실도 더 좋고 왜냐면 브레멘이 지금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리고 브레멘은 홈보다 원정이 승점이 좀 더 높은데 볼프스가 얘가 원정 성적이 꽤 좋단 말이죠. 그래서 브레멘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다 이제 브레멘의 이제 마빈 둑시 주 공격수 중에 한 명인데 팀 내 두 번째로 골이 많거든요. 어시까지 포함하면 1입니다. 13개 6골에 7어시니까 경기도 거의 풀로 뛴 것 같고 그 평균 시간도 거의 80분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게 좀 크죠. 거기다 질병 표시로 몇 명 되어 있어서 지금 주전기포도 약간 부상 의심인 거라 조금 빡세다. 브레멘 입장에선. 더군다나 아르민이 이제 그 컵대회 원정까지 갔다 왔고 졌습니다. 그 경기. 그래서 최근에 4연패입니다. 득점도 아주 저조해요. 예전에 잘 나갔을 때 그 브레멘 느낌이 아니에요. 막 그 4승 1무하고 뭐 홈에서 무패 흐름 가져가고 했던 그 브레멘은 그때하고 요새는 좀 딴판인 느낌이고 볼프스도 마찬가지로 라이프치 원정을 이제 컵대회를 갔다 왔는데 졌거든요. 근데 리그에서는 쉽게 안 졌습니다. 최근에 1승 3무로 무가 좀 많고 미넨 원정 뭐 프라이 원정도 2골씩 넣었고 지긴 했지만 뭐 라이프치 원정도 5대1로 잡았던 볼프스라서 확실히 지난번 보험전 비긴 게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잠깐만요. 근데 볼프스도 주전기포 부상에 미드필더에 몇 명 부상이 있긴 한데
그래도 브레멘이 타격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선수로 봤을 땐 더 많이 빠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볼프스가. 근데 공격에서의 득점력을 보면은 볼프스가 득점력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원정 성적도 그렇고 이것도 볼프스 승부로 좀 보겠습니다. 브레멘이 뭐 4연패를 끊어낼지가 좀 의문이긴 한데 잠깐만요. 홈에서 4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까? 호펜하임전도 1대3으로 졌고 요새 실점이 많거든요, 브레멘이. 차라리 오버를 가야 되나 이 경기? 근데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1.55라서 아까 맨앵글라하고 약간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도 볼프스 승부 보는데 볼프스 승을 좀 더 볼게요. 한 6대4 정도로 보겠습니다. 배당도 나쁘진 않네. 다 두 배들이 넘어서. 제가 다음 보험하고 호펜하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등권 바로 위에 있죠. 그리고 호펜하임하고 실점이 같습니다. 46골. 근데 득점이 조금 이제 부족하고 보험 입장에서는. 근데 원정의 호펜하임도 성적이 좋은 팀이 아니라 보험이 해볼만 합니다. 이 결장자들도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이 마이론 보아두가 이제 결장 중이긴 한데 장기 부상이라서 요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호펜하임도 보면 주전키퍼 몸 상태가 좋지 않고 흘로제크도 여전히 몇 경기째 못 나오는 것 같아요. 크라마니치하고 같이 나올 때가 이제 좀 빡세긴 한데 근데 득점력 보면 보험도 사실 가기가 좀 빡센 팀이긴 해요. 상성에서는 홈에서 호펜하임 상대로 지금 엄청 좋긴 합니다. 3연승 중이라 최근. 그리고 최근에 도르트문트라든가 홀슈타인 볼프스 원정도 다 비겼고 그리고 예전에 홈에서도 뭐 라이프치전 3대3이라든가 나름 홈에서 무득점했던 경기가 있긴 있지만 득점했던 경기가 더 많아서 좋긴 한데 호펜하임도 최근 원정 보면은 득점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는다.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거는 오버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아까 이 위에 두 경기하고는 다르게 오버가 좀 더 두 경기보다는 확실하게 보인다. 물론 보험이 좀 언더가 많긴 한데 보험의 득점력 그러니까 보험의 최근 득점력이랑 오펜하임도 최근에 오버가 많아서 살짝 오버 쪽으로 노려보는 게 뭐 이런 경기도 비길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근데 보험도 최근 3경기 그 무패였고 호펜하임도 지금 2경기 무패긴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대비로는 물을 노리는 게 가장 좋아 보일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험이 워낙 호펜하임한테 강했기 때문에 뭔가 승패로 갈린다면 오버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일단 오버를 보는데 이것도 무승부를 뭔가 가고 싶은데 앞전에 승무 봤던 경기 중에 물을 봤던 게 많지 않아 가지고 물을 같이 볼까요 이거? 물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좀 높여서 볼게요 이거는. 물을 1순위로 볼게요 1순위로. 자, 그 다음 장크트하고 도르트문트. 뭐 도르트문트는 순위가 언제 저렇게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도르트문트가 그나마 장점인 건 홈에서 성적인데 원정은 많이 안 좋습니다. 거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장크트도 마찬가지로 홈의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뭐 둘 다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뭐 부상자들도 보면은 아주 최근 부상은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공격 쪽에 한 명, 도르트문트도 수비랑 공격에 한 명씩.
근데 이게 선수 측면으로 보나 이게 여러모로 봤을 땐 도르트문트가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도르트문트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챔스 일정도 있고 릴하고 그리고 이길만 하면 지고 질 것 같은데 이기고 약간 요런 느낌이란 말이죠. 홀슈타인 뭐 2대4로 지고 보험전도 지고 홈이라고 해서 승률이 좋았냐 최근에? 아닙니다. 무가 많았지 최근에 오랜만에 이겼습니다. 유니온 베를린 6대0으로. 그 전에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어요. 올해 홈 첫 승이고 원정도 실점이 꾸준하다 보니까 도르트문트 가기가 좀 빡세요. 아무리 장크트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크트도 가끔씩 이 뭔가 변수를 내는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슈투트 원정에서 이겼다든가 그리고 레버쿠젠이나 도르트문트 원정에서도 한 골 차였어요. 그래서 최근 3경기 득점이 없긴 한데 뭔가 4연패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 느낌. 그래서 이런 경기는 그냥 배당 보고 건너뛰든가. 왜냐면 도르트문트 6대0으로 이겼다고 해서 다시 도르트문트 가기에는 원정이 여전히 불안하고 또 다음 릴 경기도 있잖아요. 홈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기. 과감히 버려야죠. 이런 경기. 그래서 지금 몇 경기 남았지? 잠깐만요. 31경기니까 몇 경기 했냐 지금? 한 퀸즈파크까지만 공개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퀸즈까지만. 어쨌든 전 이 경기는 패스합니다. 도르트문트도 가기가 쉽지 않아요. 뭐 다음 일정이 없었으면은 아마 도르트문트 승부 사이드로 볼 텐데 챔스 일정도 있고 여전히 불안한 거는 갈 필요가 없죠. 루턴타운 포츠머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랑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루턴타운이 지금 포츠머스 상대로 뭐 성적은 반반입니다. 반반. 근데 일단 루턴타운이 챔피언십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뭐 실점은 얼추 비슷한데 포츠머스한테 득점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고 그나마 얘네가 믿을 건 홈 성적이에요. 원정에서 1승밖에 없어서. 그리고 포츠머스도 마찬가지로 아까 옥스퍼드만큼 성적이 좋은데 원정이 안 좋습니다. 2승 4무 11패. 그래서 루턴타운은 원정이 안 좋은 포츠머스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부상자들도 대부분 장기 부상에 그나마 최근 부상이 수비 1명 그리고 질병 표시가 되어 있는 공격에 1명이 있는데 이 선수가 좀 비중이 높긴 합니다. 수비도 그렇고 뭐 뛴 경기도 많고 평균 시간도 많고 수비가 3골에 2어시 그리고 공격이 7골에 2어시니까 이게 결장으로 이어지면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포츠머스가 만만치가 않다. 일단은 뭔가 수비 쪽에 뭐 부상자들이 있긴 한데 장기 부상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에도 장기 부상자가 있는데 최근에 부상 이 선수가 누구냐면 49번 랭 10골에 2어시거든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뭐 한두 경기 못 나온 건 아니고 못 나온 거는 한 4-5경기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루턴타운 못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루턴타운이 아주 암울합니다. 최근에 그 더비카운전 작년 12월 말쯤에 이기고 못 이겨봤어요. 아직까지 3무 10패입니다. 3무 10패 그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아요. 그나마 홈에서 가끔씩 비긴 게 전부고 요새 득점력 보면은 너무 최악입니다. 대부분 다 언더예요. 언더. 그 정도로 득점력이 안 좋고 오히려 포츠머스는 원래 원정이 진짜 안 좋았는데 얘네가 원정 한 8연패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옥스퍼드전 이기면서 연패 끊어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홈에서 카디프 퀸즈까지 이기면서 3연승.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포츠머스 봐야죠. 근데
루턴 타운이 워낙 오랫동안 승리 없기도 했고, 그리고 포츠모스가 4연승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원정이라 좀 빡셀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 경기 루턴 타운 쪽으로 그래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포츠모스 최근에 잘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것도 루턴 타운 승을 보기에는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이것도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 보겠습니다. 무. 원래 승무 보려다가 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즈브러하고 더비카운 가도록 할게요. 자, 미들즈브러가 지금 더비카운 상대로 연승 중이고 홈에서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졌고 지금 보면은 일단 득점 차이가 20골 이상 납니다. 실점은 한 골밖에 차이 없거든요. 득점이 좀 많이 차이 난다. 그리고 강등권이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더비카운도 원정에 비해 홈에서 승점을 거의 다 챙겼는데 얘네가 하필 또 원정이네요. 1승밖에 못하는 원정. 그리고 미들즈브러는 홈에서 승리도 꽤 많이 했고 다만 이제 기퍼 쪽에 부상들이 한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전 기퍼가 못 나오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얘네도 다 장기 부상이에요. 공격이든 미드필더든. 그러니까 비중으로 칠 때는 그래도 미들즈브루가 근데 그 더비카운도 공격에 장기 부상자들 있고 수비 쪽에 그나마 최근 부상이라고 한다면은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득점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그래도 지난번 스토크 원정 잡으면서 연패 끊어냈고 최근에 지더라도 뭐 썬더랜드 2득점이라든가 득점을 그래도 좀 하려고 했던 경기들이 많았어 가지고 요새 더비카운은 너무 안 좋거든요. 브로미치전 얘네도 작년 12월 말이 마지막 승리였기 때문에 최근에 얘네도 언더가 많은 이유가 본인들이 골을 못 넣어서 그래요. 퀸즈 원정에서는 4실점도 했고 그래서 뭐 0대1로 아니면 뭐 한 골 차로 아쉽게 진 경기들이 많긴 하지만 이거는 냉정하게 볼 때 뭐 미들즈브루 쪽을 봐야 된다. 다만 배당 대비 접근했을 때 미들즈브루의 1.5는 미들즈브루도 지난 스토크전 연패를 끊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더비카운이 퀸즈파크전 빼면은 사실 한 골차 승부가 많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예전에 뭐 번니 원정도 비겼었고 그래서 배당 대비 패스입니다. 이건 메리트가 없다. 미들즈브로가 확실히 뭐 요새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배당에 접근할 이유는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패스합니다. 패스. 자, 그 다음 퀸즈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어도 1시간 반 안엔 끝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홈에서는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상성에서는 좀 밀리고 지금 퀸즈가 최근엔 좀 무가 많이 잘 없거든요. 그 전에 무패 흐름을 할 때는 무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승패로 갈리고 있고 홈에서는 연승 중입니다. 원정 3연패긴 한데 홈에서는 그때 더비카운도 4대0으로 이겼고 그래서 홈에서는 나름 성적이 괜찮다. 왜냐 그 전에 5연승도 했었습니다. 그 셰필드 웬즈한테 지기 전까지. 그래서 확실히 홈의 퀸즈는 가볼만 하다. 왜냐 성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7승 5무 5패라서. 근데 상대가 하필 또 좀 빡센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 1위 팀입니다. 1위. 그래서 일단은 퀸즈 쪽에 뭐 청대로 차출된 선수는 비중이 낮고 이게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결장으로 못 나올 가능성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부상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은 한 명밖에 안 돼요. 셰필드도 마찬가지로
수비 쪽에 한 명 최근 부상 말고는 거의 얘네는 부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큰 차이가 안 난다 보여집니다. 뭐 경고 누적이나 퇴장이 없어서. 그리고 셰필드 아시겠지만 4연승 했는데 리즈한테 선제골 넣고 3대1로 졌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경기들 보면 어쨌든 뭐 스완지나 더비카운, 루턴타운, 뭐 와포드까지 4연승도 했었고. 그래서 셰필드도 원정의 흐름만 보면은 4연승으로 좀 빡셉니다. 최근에 졌던 거는 썬더랜드 경기밖에 없긴 해요. 그만큼 셰필드도 원정에서 잘 안 졌기 때문에 뭐 퀸즈나 셰필드나 뭐 비슷하다고 봤을 땐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그래도 홈이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셰필드도 원정에서는 쉽게 이겼던 경기들이 없어서 무 보는 게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몇 경기 남았지? 한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6경기 지금 15경기 했으니까 스토크 본머스까진 가죠. 스토크 본머스까지만 공개를 하고 챔피언십까지만. 본머스는 FA컵이긴 한데 스토크 그러면 스토크까지만 가고. 자, 스토크하고 와포드 뭐 상성이 스토크가 홈에서 좋진 않아요. 와포드 상대로 좀 밀립니다. 근데 일단은 순위 자체가 와포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9위입니다. 9위. 얘네도 실점은 비슷하지만 득점.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팀들이 실점 비슷한 팀들이 득점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노릴 거는 와포드도 이제 홈에서 강하지 원정은 홈보다 많이 약하다. 그래서 스토크가 그런 면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한데 일단 부상자들이 크게 없습니다. 대부분 장기 부상이고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와포드는 주전기포 부상이고 뭐 공격의 부상도 있지만 얘네도 최근 부상은 아니라 뭐 둘 다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아니면 일단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땐 와포드가 하필 또 연승 중이긴 하네요. 2경기 무실점. 그리고 썬더랜드 원정도 비겼어가지고 요새 원정에서는 꾸준하게 득점 잘합니다. 와포드가 무득점 했던 경기가 없어요. 최근에 오히려 홈에서 2경기 연속 무득점이 있었지 원정 무득점은 없었고 스토크도 미들즈브로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뭐 썬더랜드도 잡고 물론 그게 오랜만에 승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 뭐 2경기 컵대회까지 3경기 뭐 무패. 그래서 와포드도 연승이 좋긴 하지만 흐름상 얘네도 원정을 썩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무 찍든가 패스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본머스부터는 그냥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부터 어디야? PSG까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목 상태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낮에 좀 짧게 할 걸 그랬나? 뭐 성적도 그렇게 좋게 나온 것 같지 않은데 내일은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도치 않게 막 40분 넘어갔는데 내일은 한 10분에서 한 20분 안에 한 10분 15분 안에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긴 해요. 15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 경기는. 이게 뭐 머리 쓴다고 될 게 아니더라고요. 자, 본머스하고 지금 울버햄튼이 본머스 상대로 상성이 좋네요. 최근 전적들만 보더라도 원정에서 이제 본머스를 잘 이겼고 본머스가 아시다시피 성적이 너무 좋긴 해요. 근데 이게 FA컵 16강이고 뭐 리그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머스가 일단 수비에 출전 정지 한 명 빼고는 막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봅니다. 울버햄튼은 황희찬이 지금 부상에서 회복 중인 것 같은데 나올지가 애매하고 근데 거의 요새 기용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마테우스 쿠냐하고 라르센
여기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봐요. 이러면 일단은 뭐 본머스가 잘하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브라이튼 원정 하필 또 오늘 만나는 울버햄튼을 리그에서 졌습니다. 0대1로. 그때 본머스가 퍼센테이지도 꽤 높았고 저도 본머스 승을 보면서 오버를 봤던 경기인데 그때 퇴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퇴장 당한 거 치고는 전반 퇴장이었기 때문에 점유율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 슈팅도 13대8이면 나름 선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은 복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머스 입장에선. 근데 울버햄튼이 요새 잘하긴 하거든요. 홈에서 에스턴도 잡고 블랙번 원정 리버풀 원정과도 한 골 차였고 다만 이제 지난번 풀럼전 지면서 뭐 연승을 이어가진 못했죠. 근데 얘네도 뭔가 요새 보면은 강팀 약팀 상관없이 나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울버햄튼도 보면은. 그래서 본머스도 최근 홈에서는 2경기 무득점 연패이기 때문에 배당 보고 좀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본머스의 흐름상 오버가 많았어가지고 울버햄튼도 최근에 언더가 좀 있긴 했지만 오버가 많기 때문에 오버를 봤었는데 이게 FA컵이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경기 언더 뜰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본머스 승 가기에는 한번 졌던 기억도 있고 뭐 복수전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살짝 불안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노팅엄도 5대0으로 잡았던 본머스였으면 브로미치도 5대1로 잡았고 울버햄튼이 이기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승부가 걸려서 언더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본머스가 뭐 다득점을 하면서 승을 할 거냐 지금 그게 고민 중이거든요. 그때 퇴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본머스가 과연 졌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본머스 승 보겠습니다. 요건. 그래도 뭔가 그때처럼 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리그 경기도 이제 한참 뒤에 열리고 아직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본머스 승을 보겠습니다. 승. 승 보고 넘어갈게요. 자, 라요 세비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라도 적어 드릴게요. 자, 추천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라요도 상성에서 세비야한테 좀 밀리네요. 그래도 이제 무가 좀 있는 편이고 지금 보면은 라요가 순위가 6이거든요. 근데 세비야랑 승점이 3점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득실은 라요가 이제 득점이 적긴 하지만 실점에서 좀 많이 커버를 해서 득실은 좀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라요의 이제 큰 문제는 뭐냐 부상자가 좀 있다는 겁니다. 이 미드필더의 우나이 로페즈 부상에 공격의 퇴장도 있죠. 뭐 부상도 있죠. 그래서 부상으로 지금 4명이 빠지는데 다 최근 부상이에요. 최근. 이 선수를 다 합치면은 골로만 치면 13골 어시로는 8개입니다. 그만큼 이제 얘네는 한 명이 뭐 몰빵으로 넣거나 그러진 않고 여러 명이 골고루 넣는 그런 그 라요 지금 골 분포도가 그런데 그 중에 4명이 빠지면은 다 3골 4골씩 넣고 있거든요. 그 빠지는 선수들이. 그래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비야 쪽 결장을 보면은 거의 없어요. 최근 그나마 찾으면 미드필더 1명? 그래서 결장자 부분은 세비야가 좋습니다. 또 더군다나 최근에 마요르카랑 비기긴 했지만 원정에서 지로나도 잡고 바이오돌리드도 4대0. 물론 뭐 바이오돌리드가 못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라요가 지난번 비아레알전 그때 그 공격의 퇴장 하면서 이제 4명이 못 나오기 때문에 라요도 요새 잘하긴 했어요. 뭐 레알전 3대3으로 비겼다든가 홈에서 4경기 무패도 했었고 최근에 잘 안 지기도 했죠. 사실 컵 대회 제외하면은
라요도 꽤 오랫동안 무패를 했어요. 중간에 무가 좀 있어서 그렇지. 5승 3무입니다. 5승 3무. 근데 최근 바르샤 원정, 비아레알 원정, 홈에서 비아레알전 지면서 이제 연패를 당한 거지. 어, 지더라도 1대 0이에요. 1대 0. 그만큼 실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득점이 좀 적은 거에 비해 실점에서 커버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실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플러스인 거고, 다만 이제 결장자 퇴장과 이제 결장자가 빠진 선수들이 그래도 골에 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세비야가 좋을 수밖에 없다. 다만 지더라도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바야돌리드 4득점을 하긴 했지만 세비야도 그 정도 득점을 넣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세비야가 정배를 줬으면 이게 어느 볼을 가야 될지 되게 고민을 했어야 될 텐데 프렌 줬기 때문에 세비야 프렌 가면 됩니다. 이게 라요가 선방해서 무승부를 기록할 수는 있어도 연패 끊으면서 이기긴 힘들어 보여요. 결장자가 있어서. 그래서 전 세비야 쪽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분만 쉬죠. 1분만. 너무 달렸더니 물 좀 마시고 1분만 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1시간 반에 마치려면은 위트레우트부터면 생각보다 경기가 만만치는 않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트레우트하고 브레다 경기 가겠습니다. 여기도 뭐 순위 차이가 좀 나는데 지금 배당이 원정 쪽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득실은 당연히 위트레트가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위트레트가 이제 원정 무패 팀이긴 하거든요. 원정에서 성적이 워낙 좋은데 뭐 홈에서도 뭐 중간 정도 하니까 나쁜 편은 아닌데 브레다가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하필 또 오늘 원정의 브레다잖아요. 그리고 결장자들도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 경고 누적 퇴장이 없고 브레다는 미드필드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출전이 의심스러운 선수들이 몇 명 있어서 그래도 위트레트가 아주 살짝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상성은 위트레트가 좋아요. 브레다 상대로. 근데 이게 전적들이 오래돼서 애매합니다. 가장 최근 홈 성적이 1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년도 이후로 보려면 다 브레다 원정이어서 그냥 반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반반.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기 때문에. 그리고 위트레트가 원정에서 왜 잘하냐면 최근 원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PSV 원정도 비기고 페노르트 원정도 잡고 뭐 약팀하고 비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만큼 원정에서만큼은 득점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 무득점 한 경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뭐 컵대회 한번 있긴 했지만 근데 홈에서는 최근 알메러 시티도 무득점 그리고 알크마르전도 무득점
그리고 예전이긴 하지만 페노르트전도 무득점을 했어가지고 원정보다는 확실히 홈에서 득점력도 조금 아쉽고, 그리고 최근 6경기 승리 없거든요. 4무 2패. 다만 이제 이 PSV전도 비겼었기 때문에 타이밍상 홈에서도 지금 5경기째 승리 없어서 이겨줘야 될 때긴 합니다. 왜냐, 상대가 불에다면. 지난번 페노르트전 비기긴 했지만 그건 홈이었고, 발베이크 원정도 5실점 하는 브레다라면, 물론 PSV전 2대3으로 선방도 하고, 뭐 예전에 보면은 트벤테도 한 골차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타이밍상 위트레이트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저는 배당이 원정으로 빠지지만 위트레이트 봅니다. 승. 뭐 경고 누적 퇴장 이런 게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번마저 홈에서 못 이기면 좀 힘들다 봐야죠. 이게 분위기가. 원정이 안 좋은 브레다 상대로도 못 이길 정도면 뭐 상위권 더 못 올라가죠. 지금 페노르트 알크마르랑 승점이 같거든요. 43점으로. 트벤테랑은 1점 차라서 오늘 경기 중요합니다. 승 봅니다. 승. 마엔까지는 못 보더라도. 그 다음 생테티엔하고 니스 가도록 할게요. 자, 니스가 성적이 나름 좋습니다. 3위. 그리고 이 최근에 생테 원정 가서 연승 중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이에요. 오히려 홈에서 생테가 니스를 잡았던 경기들도 많았어가지고 최근에 연패지,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입니다. 반반. 그리고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리그에서 생테티엔이. 최근 홈에서 스타드램 빼고는 예전에 이제 작년에 마르세유전 나름 득점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보다는 최근 오버가 좀 더 많고, 니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홈에서 강하긴 한데 지금 보면은 홈에서는 얘네가 무패긴 하거든요. 파리랑 같이. 원정은 홈만큼은 좀 못 미치죠. 4승 4무 4패. 근데 생때는 그나마 다행인 게 얘는 원정 승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리그왕에서. 근데 홈에서는 그래도 홈에서 5승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홈의 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원정이면 좀 해볼만 하지 않나. 근데 니스도 최근 보면은 원정에서 실점이 꾸준하거든요. 이기는 경기도 무실점으로 했던 경기는 거의 손에 꼽습니다. 예전에 컵대회. 왜냐면 이기던 경기도 이제 몽펠리에나 뭐 다 비겼던 경우도 있고, 최근에 뭐 툴루즈 아니면 컵대회는 또 1대2로 지고, 르하브르전 이기긴 했지만 1실점 했고 해서 홈에서만큼 뭐 실점이 적다든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때도 니스가 원정이면 해볼만 하다. 근데 이런 경기는 그냥 생때도 최근에 득점이 어느 정도 꾸준하고 니스도 뭐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원래 오버로 접근해야 맞는 거긴 해요. 근데 잘 보면 니스가 원정에서 다득점을 했던 경기는 손에 꼽거든요. 4득점 한 경기 올해, 그리고 3득점 한 경기, 나머지는 무득 아니면 1득입니다. 생때도 보면은 앙제전 3득점 하긴 했는데 얘네도 기본은 한 골 정도의 그런 거라서 상대방이 좀 많이 넣어줘야 오버가 나는 편이긴 했거든요. 고민되네요. 이 경기 니스가 4연승을 할 건지 결정자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득실은 니스하고 비교할 게 안 돼요. 득점이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근데 원정에서 니스가 실점이 많아서 일단 결정자가 최근에 달라진 거는 그나마 수비 쪽에 부상 1명 정도? 근데 니스가 딱히 공격 쪽에 결정이 없단 말이죠. 이러면은 좀 빡셀 것 같아요. 요 경기. 오버를 가자니 뭔가 좀 애매하고. 근데 니스의 최근 득점력이면 오버 봐야죠, 요거. 뭐 생때가 잡을 수도 있고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면 오버 가야 된다 봅니다. 니스는 오버 볼게요. 이게 사실 저는 건너뛰고 싶긴 하거든요. 잠시만요.
대단히 메리트가 있으려나. 이게 오버도 막 좋아 보이는 오버가 아니라서 결단 내리겠습니다. 결단 내리죠. 패스합니다. 경기 많기 때문에 애매한 건 건너뛰죠. 아예 마킹을 안 할게요. 요거는. 자, 나폴리 인테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2위하고 1위 오늘 빅경기 중에 한 경기인데 일단 나폴리가 인테르 상대로 홈에서 이긴 적은 더 많아요. 근데 예전이고 최근에는 오히려 인테르가 약 우세인 거다 보니까 뭐 살짝 인테르가 좋은 상황? 최근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이 나폴리하고 인테르 승점이 1점 차입니다. 득실은 당연히 인테르가 득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나폴리보단 좋은데 이 원정의 인테르 성적이랑 나폴리의 홈 성적 비교했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폴리가 지금 결장자가 앙귀사 말고는 공격에 한 명 있구나. 브라질 선수 다비드 네레스. 요 두 명 정도. 그리고 인테르는 주전키퍼가 부상 중이고 최근 부상이죠. 이것도. 그리고 여기도 수비에 이제 부상이 있습니다. 인테르도. 마테오 다르미안 부상에,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됐으니까. 튀랑이 그때 나왔었나? 얘는 거의 풀로 나왔던 것 같고, 라우타로가 한 경기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 리그 경기. 일단 거의 반반이라는 느낌입니다. 지금 보면은. 나폴리도 뭐 이적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지금 루카쿠도 9골 넣고 있고. 근데 앙기사가 빠지면은 홈이라도 나폴리가 살짝 손해일 것 같긴 한데, 인테르도 주전기포도 빠지고 해서 뭐 아주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나폴리가 성적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뭐 유벤 잡으면서 7연승 할 때, 그때가 진짜 거의 개빡세긴 했거든요. 아탈 원정도 잡고 홈에서 유벤, 뭐 피오렌티나 원정, 그때가 7연승 달릴 때. 최근에 근데 보면은 로마 원정 비겼죠. 뭐 로마야 그 최근 홈에서 잘하니까. 근데 홈에서 우디네세랑 비긴 거, 뭐 라치오 원정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코모전에 진 거는 좀 타격이 크다. 그래서 3무 1패입니다 최근에. 근데 인테르는 뭐 나폴리보다는 좋긴 한데, 얘네도 막 원정 성적만 놓고 보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난번 라치오전 컵 대회도 했고 일정이 더 많았죠. 더 뒤에 경기를 했고, 제노아전도 결국 한 골밖에 못 넣었고, 냉정하게 원정만 보면 유벤 원정도 0대1로 치고, 피오렌티나 원정 0대3으로 치고 연패 중이에요. AC 밀란도 1대1로 비겼고 해서 뭐 예전에 레체 4대0, 아니면 또 뭐 다득점을 한 경기도 있긴 한데, 인테르도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나폴리가 뭐 4경기째 승리 없어도 사실상 진 거는 한 경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경기 우승부 가능성 높게 봅니다. 무 봐야죠 요거는. 원래는 아무리 2위 1위 싸움이어도 무 안 볼려 했는데, 원래 인테르 쪽으로 좀 볼려 했거든요. 근데 인테르도 요새 원정은 별로 좋지는 않네요. 득점력도 그렇고. 그래서 무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베티스하고 레알 가도록 할게요. 추천 절차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베티스 7위입니다. 레알은 2위인데 승점이 같은데 바르샤한테 득실에서 밀린 거고, AT랑도 1점 차. 그래서 1, 2, 3위가 되게 치열합니다 지금. 그리고 베티스도 승점으로만 보면 라요, 마요르카랑 동점이라서 이 라인도 치열해요. 소시도 1점 차고. 자, 일단 홈에서 베티스가 잘 안 지죠. 그리고 레알은 원정에서 홈만큼 승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베티스가 이 미드필더 이제 로셀소부터 뭐 장기 부상자들이 몇 명 있고, 공격에 뭐 여러 명이 골을 넣고 있긴 한데,
지금 누구야? 이 공격에 빅토르 호케 얘가 바르샤로 임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가 그래도 공격에서 4골이나 넣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타박상으로 못 나오는 선수까지 합치면 공격에 일단 2명이 빠집니다. 뭐 레알도 주드 벨링엄이 아직도 출전 정지인 것 같고 발베르데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나오고 한 거 말고는 크게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은바페를 지난번 소시전에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바페를 휴식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온 만큼 왜냐면 레알은 또 이제 다음 AT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홈에서 챔스. 그래서 최근에 레알이 원정을 보면 얘네도 원정은 불안합니다. 뭐 에스파뇰한테 졌죠. 레가네스전 컵대회 이겼지만 2골 내줬죠. 뭐 맨시티전도 2골 내주고 오사수나전 비기고 소시전 이겼지만 1골이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이겼던 경기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근데 상대가 또 베티스네. 베티스 뭐 지난번에 헤타페전 이기긴 했지만 여기도 출혈이 있었고 뭐 이적도 있고 그러니까 홈에서는 나름 베티스 상대하기가 좀 빡세요. 뭐 바르샤하고도 비겼던 팀이라서 레알 승을 좀 더 보긴 하는데 쉽진 않을 겁니다. 이 경기도. 왜냐면 다음 경기 챔스 일정도 있고 물론 베티스도 컨퍼런스 경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베티스가 상대하는 비토리아 팀이란 팀보다는 레알이 상대하는 AT가 빡셀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베티스가 레알 상대로 은근히 좀 비빕니다. 최근 20년도 이후 보면은 살짝 밀려, 아주 살짝. 근데 지금 2번 연속 홈에서 무승부 중이거든요. 지더라도 다 한 골 차였고 20년도엔 또 2대1로 이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레알이 막강하더라도 이게 멤버만 보고 들어가면은 레알이 절대 안 질 것 같지만 막상 경기 열어보면 오사수나 비긴 것도 그렇고 에스파뇰 진 것도 그렇고 레알이 무조건적으로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 경기는 아주 레알의 근소한 우세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베티스가 마지막 경기가 24일이었거든요. 근데 레알은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시하고의 컵 대회까지 치르고 온 상황이라서 근데 베티스 쪽으로 배당이 빠질 정도는 아니라 보거든요. 왜냐면 얘네 이적한 선수도 있고 부상도 있고 해서 뭐 공격적으로 보면은 레알하고 비교할 정도의 그런 공격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네. 이러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승무패에 포함되었으면 뭔가 변수가 생길 것 같아서 좀 애매했을 텐데 이러면 생각 달라집니다. 저는 레알 승부 봅니다. 레알 승부. 레알 승을 6 정도 보고 무승부를 4 정도 볼게요. 왜냐면 뭐 베티스가 예전에 바르샤랑 비겼던 거 아니면 워낙 홈에서 잘 안 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레알 상대로 어쨌든 최근에 홈에서 좀 비비고 있다는 거. 근데 왜 레알 승을 좀 더 보냐면 일정도 더 빡센 레알 다음 챔스 일정까지 있는데 왜 레알을 보냐. 이 베티스가 그 아까 이적도 있고 뭔가 이 득점력으로 볼 때는 확실히 은바페 휴식을 취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벨링엄이 못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레알이 이길 것 같아요. 그때 소시전처럼 뭔가 한 골차 승부가 되더라도. 그래서 저는 레알 승 봅니다. 레알 승 볼게요. 그 다음에 프랑크하고 레버쿠젠. 이거 1시간 반에 마무리를 못하겠는데 6시까지는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5분일 텐데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자, 프랑크하고 레버쿠젠입니다. 일단 프랑크가 레버쿠젠 상대로 홈에서 아주 강합니다. 최근에 흐름 보면 막 5연승도 했었는데 마지막 홈 경기를 지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 흐름으로만 보면은 강하다. 그리고 이게 3위 위의 싸움이라서
볼만합니다. 요 경기도. 승점은 근데 오히려 2, 3이긴 한데 8점이나 차이가 나 있어요. 지금 1위하고 2위도 9점 차입니다. 아직 그 경기 전이니까. 이기면 8점 차, 11점이니까 이기면 8점 차로 줄어드는구나. 자, 만약에 오늘 프랑크가 레버쿠젠 잡는다? 그러면 미넨이 우승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11점을 극복하기가 쉽진 않죠. 한 자릿수랑 두 자릿수는. 그리고 프랑크가 홈에서 딱 한 번 졌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은 원정 무패팀. 자, 경고 누적이 있고 프랑크. 레버쿠젠도 경고 누적이 있네. 뭐 이러면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프랑크의 아쉬운 점은 이제 마르무시가 이제 이적한 거 맨시티로. 뭐 그 이후에 살짝 좋았다가 요새 안 좋습니다. 홀슈타인 이긴 거 빼고는 여전히 득점력이 살짝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홈인점. 그리고 레버쿠젠도 지난번 홀슈타인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 전에 뭐 볼푸스, 뭐 미넨 아니면 원정에서 살짝 좀 아쉬웠던 점들까지 하면은 원정이어도 레버쿠젠 가기가 좀 쉽지 않긴 한데 이 득점력으로 본다면 그래도 레버쿠젠이 득점도 살짝 앞서고 실점도 적고 지금 마르무시가 빠진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물론 두 자릿수 넣고 있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같이 있을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레버쿠젠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공격 쪽에서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땐. 저는 요거는 아무리 프랑크가 홈에서 1패고 최근에 5경기 4승 1무로 무패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어쨌든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았다는 점. 그 마르무시 이적 이후에 생각보다 이겼던 경기들이 많이 없고 레버쿠젠도 무가 많긴 하지만 상대했던 팀들이 좀 빡셉니다. 볼프스 원정. 뭐 켈른 비긴 건 아쉽지만 미넨 0대0. 슈팅도 더 거의 압도했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프치 원정 2대2 아니면 AT전 1대0으로 이기다 뭐 2대1로 아쉽게 진 거. 그래서 저는 예전에 컵대회 원정 미넨전도 잡았었고 도르트문트 원정. 왜냐면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잘할 때도 이 레버쿠젠이 잡았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저는 레버쿠젠 승 봅니다. 이 경기. 원래 뭐 이적도 없고 그러면은 무승부를 좀 유력하게 보려 했지만 레버쿠젠 승. 언오버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볼프스 원정 무득점이나 뮌헨전 무득점을 생각하면은 뭔가 2대1보다는 1대0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랑크도 홈에서 생각보다 뭐 실점이 막 그렇게까지 많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10점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쿠젠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헤드하고 PSV. 그 PSV한테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 고민됩니다. 일단 고헤드 홈 성적이 이제 4기예요, 4기. 4위입니다, 4위. 7승 3무 2패. PSV 원정보다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PSV가 지난번 누구한테 졌느냐? 컵대회 고헤드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4강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뭐 그 전에 뭐 어찌저찌 실점은 많았어도 꾸역꾸역 이긴다든가 뭐 비긴다든가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PSV 7점도 꾸준하고 페노르트 2대0으로 이겼더니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비기지도 못하고 지고 그리고 요새 오버가 많은 이유가 실점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고헤드가 하필 또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고 그리고 트벤테도 1승 1무였습니다. 컵에서 잡고 리그에서 비기고 그래서 고헤드가 뭐 단순히 이 약팀만 잡은 게 아니에요 또. 그래서 지난번 PSV전까지 잡았기 때문에 뭐 PSV 입장에서는 복수하려 하지만 얘네 더 급한 게 있죠. 지금 리그도 이미 아약스한테
점수 차가 벌어졌어요. 5점 차까지. 득점은 아주 많아서 이제 득실이 가장 좋을 수는 있지만 다음 경기 아스날하고의 홈에서 그 챔스도 신경 써야 돼서 이거 요새 실점 많고 원정이다. 배당 낮으면 절대 갈 이유가 없습니다. 1.46이면 꽤 배당을 많이 준 거잖아요. 원래라면은 아까 어디냐? 1.1 줬던 데가 어디였지? 아탈란타 막 이 정도로 줄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줬다는 건 요새 PSV 흐름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유혹이 되더라도 안 가는 걸 추천드려요. 이길 수는 있겠지만 요새 실점 많은 PSV면 골 넣어도 불안합니다. 다음 아스날전도 있고 결장까지 보고 결정을 하죠. 자, 일단 PSV 결장 보면 여전히 히카르도 페피, 말릭 틸만의 부상 말고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고헤드가 약간 변수가 있긴 하네요. 수비 쪽에 퇴장이 있습니다. 고헤드. 지난번 아약스전. 그리고 야콥 부름? 이 선수가 부상이네. 9골에 5어시인데 경기도 거의 풀로 뛴 것 같은데. 그래서 결장 부분은 PSV가 좋습니다. 다만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이거 3.5 기준이기 때문에 PSV 오버가 아무리 많아도 요새 득점이 별로 시원시원하지 못하거든요. 고헤드도 근데 고헤드가 은근 홈에서 득점력이 나름 괜찮단 말이죠. 이러면은 다득점 무승부 아니면 뭐 PSV가 뭐 아슬아슬하게 한 골 차로 이기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오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버. 그러니까 3.5라도 뭐 2대2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면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근데 상대 전적은 PSV가 원정 가서 7번 다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아스날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버 봅니다. 오버. 자, 그 다음 FA컵 맨시티하고 플리머스 가겠습니다. 설마 지겠냐. 16강입니다. 플리머스가 어디 잡고 올라왔느냐.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플리머스가 그때 지금도 꼴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꼴찌였거든요. 2부 꼴찌가 1부 1위를 이긴 경우입니다. 이게 그 어디냐. 리즈가 미러한테 진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죠. 2부 1등이 1부 1등을 이긴 것도 아니고 2부 꼴찌가 1부 1위를 이겼기 때문에 아무리 홈이어도 그래서 뭐 리버풀을 잡고 올라왔지만 원정입니다. 원정. 그리고 맨시티가 지난번 토트넘전 사실 토트넘이 비길 수 있었던 경기 좀 아쉬웠거든요. 맨시티답지 않게 되게 막 밀렸습니다. 제가 경기를 후반전을 봤는데 템포가 빠르게 공격을 하는데 뭔가 마음 급한 공격이었지 제대로 된 공격이 몇 번 없었어요. 또 그런 것도 좀 아쉽게 다 놓쳤고. 그래서 그 맨시티 입장에서 보면은 뭐 토트넘을 이겨서 챔스 포함 이제 연패는 끊었지만 챔스도 떨어졌고 뭐 리그밖에 남진 않았지만 뭐 리그 성적도 그렇게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어서 그래도 요거라도 좀 챙겨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 경기 일정도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홈인 만큼 아무리 플리머스가 리버풀 꺾고 올라와도 맨시티 승 봅니다. 근데 이게 맨시티가 제가 이제 아까 일반 승을 못 봤거든요. 맨시티 왜 1.6을 줬을까 궁금했었는데 이 마인을 못 봤습니다. 일반 승을 이렇게 줄 리가 없죠. 3대0의 승리 맨시티. 예전에 솔퍼드 시티한테 8대0. 근데 레이턴 오리엔트한테 2대1로 한 골 차로 이겼고 플리머스가 요새 기세가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 리버풀까지 잡고 올라왔겠다. 근데 공격에 일단 부상이 한 명 있습니다. 플리머스 쪽. 뭐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니긴 한데 이거 그래도 맨시티가 뭔가 압도해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마인 보겠습니다. 이마인. 여기서 화풀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맨시티 입장에서. 왜냐면 맨시티 리버풀한테 0대2로 지긴 했는데 그 전에 경기들 보면 뉴캐슬도 4대0으로 이겼고 첼시 3대1, 웨스트햄 4대1.
나름 홈에서는 득점력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맨시티 2마엔, 더 길게 봐서는 3마엔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컵 대회인 걸 감안하면 2마엔만 깔끔하게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언어버는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뛸게요. 자, 랑스 르하브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르하브르가 17인데 득점 꼴찌에 득점. 아직도 10점대 득점이고, 랑스가 득실 관리를 좀 잘해서 실점이 좀 적은 편입니다. 원정에 비해 홈 성적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랑스도 좋진 않은 게, 일단은 은발라 은졸라가 퇴장입니다. 퇴장. 지난번 낭트전에 퇴장당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퇴장 결장 있고, 르하브르도 퇴장이 있긴 합니다만 비중이 좀 낮긴 해요. 랑스는 그래도 주 공격수의 그 부재기 때문에. 근데 르하브르가 의외로 홈보다는 원정이 지금 흐름이 좋거든요. 랭스 앙제 비기고 릴 원정도 잡았고, 득점은 요새 좀 꾸준하긴 합니다. 지더라도. 그리고 랑스는 3경기째 승리 없고 3연패. 그래서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하지만 이 배당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랑스가 또 르하브르 상대로 최근 홈에서 비긴 적도 있고, 그래서 은근히 무가 좀 있어요. 홈에서 르하브르 상대로. 그래서 뭐 득실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랑스가 좋은데, 사실 랑스도 득점력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이게 저 배당 대비 갈만한 건 아니라 보여집니다. 왜냐, 지금 3연패 중이라. 이게도 한 골차 승부면 사실 뭐 핸디무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르하브르가 최근 원정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 공격수에 이제 퇴장 그 부재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패스합니다. 갈 이유가 없다. 뭐 굳이 뭐 핸디무로 노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흐로닝원 가겠습니다. 트벤테. 자, 9위하고 6인데 흐로닝원이 트벤테 만나면 좀 잘 비겼더라고요. 최근에 3연속 무승부. 그리고 지금 순위는 9위, 6위라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승점이 좀 많이 차이 나요. 15점. 트벤테가 그만큼 6위인데 그 밑에 팀들하고 승점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5위하고 4위, 3위하고 딱 1점 차라서 순위만 6위지 사실 페노르트하고도 얼마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득실도 득점이 2배 이상 차이 나고 흐로닝원보다. 그리고 실점도 2골이나 적고, 그래서 득실은 흐로닝원이 비빌 게 못 됩니다. 근데 비빌 수 있는 거 딱 하나. 트벤테 원정 성적. 자기들이 홈에서 워낙 잘 안 지다 보니까 5승 3무 2패거든요. 그리고 홈에서 이제 한 자릿수 실점인 팀들이 몇 명 있습니다. 몇 팀. 그게 아약스, 그리고 트벤테 오늘 상대하는, 그리고 흐로닝원. 흐로닝원이 홈에서 실점이 가장 적어요. 6실점. 뭐 득점이 받쳐주지 못해서 문제인데 실점이 그만큼 적다. 그리고 뭐 부상으로 빠지는 결장자도 거의 뭐 경고 누적 퇴장도 없고, 트벤테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요러면 어쨌든 흐로닝원이 그 최근에 그 거의 안 졌잖아요. 홈에서 그 위트레이트전 이후에. 그래서 지금 6경기 4승 2무입니다. 근데 상대했던 팀들이 막 강팀은 아니긴 했어요. 뭐 알메러, 지볼러, 빌럼, 스파르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막 강팀을 잡았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이제 유로파 연장 가서 보데글림한테 털렸기 때문에 유로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리그에만 집중하면 돼서 최근에 홈에서는 그래도 나름 실점도 적고 한데 원정만 가면 실점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헤이렌베인 3대3, 고어헤드 2대2, 브레다, 고어헤드 다 오버입니다. 다 오버. 이기든 지든 거의 대부분 오버라서
흐로닝언이 아무리 홈에서 성적이 좋다 한들 상대적으로 좀 트벤테보다는 약팀들이었던 거 생각하면은 저는 뭔가 그래도 완벽히 흐로닝언 풀엔까지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차라리 오버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여요. 트벤테가 오버가 좀 더 많고 흐로닝언이 물론 뭐 0대0 무도 있고 1대1 무로 끝날 수도 있긴 한데 뭔가 풀엔까지 접근하기에는 트벤테가 좀 더 빡세 보이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득점 차가 너무 많이 나요. 아무리 실점이 적다 한들. 그래서 이게 오버로 가는 게 풀엔 오버. 트벤테의 실점을 높게 봐서 오버를 갈 거냐, 아니면 왜냐면 그 오버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트벤테가 이길 수도 있을까봐. 근데 흐로닝언의 실점률을 보면은 지더라도 1대0으로 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서 이거 상당히 좀 애매한데 요 경기. 이것도 건너뛸까요? 이것도 애매하면 건너뜁시다. 뭐 경기도 많은데 일단은 판단이 좀 안 섭니다. 요거 생각은 트벤테 승을 가고 싶지만 이 트벤테 원정의 실점률 때문에 좀 빡세다. 요렇게 결론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디네세 파르마. 우디네세 지금 딱 중위권에 있는데 파르마랑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 나고 사실 득점은 한 골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실점 차이일 뿐인데 일단 파르마가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1승밖에 없고 그렇다고 우디네세의 결장이 지금 기포 쪽에만 있거든요. 기포 쪽에 문제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뭐 파르마도 대부분 뭐 부상자들이 장기 부상이라 막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없긴 한 것 같은데 일단 상성도 전적들이 조금 되긴 했고 최근 전적으로만 보면 거의 반반 느낌이고 일단 우디네세가 요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2경기 실점 없고 연승, 그리고 나폴리 원정도 비겼고 베네치아전까지 3승 1무. 그 전에 홈에서 아탈란타하고도 비겼었고 그리고 피오렌티나 원정도 잡았어가지고 최근에 뭐 코모한테 4대1로 털린 거 말고는 뭐 AS 로마전도 선제골 놓고 역전당한 거라 요새 우디네세 폼이 괜찮긴 합니다. 근데 파르마가 지난번 뭐 4연패를 끊긴 했지만 그게 홈이었고 파르마는 또 약간 저랑 좀 잘 안 맞긴 해요. 그때 베네치아전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고 레체전도 파르마 가면 지고 헬라스전도 그때 갔는데 2대3으로 지고 파르마는 가는 매번 못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우디네세 흐름도 좋고 파르마가 원정 연패다 보니까 3연패. 물론 AC 밀란전 이길 뻔했었고 뭐 한 골차 승부도 많고 해서 파르마도 쉽게 질 것 같진 않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흐름이 우디네세죠. 우디네세. 우디네세 승하고 요건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우디네세 지는 그림까지 그린다고 했을 때 그걸 보겠습니다. 무승부를 제외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AT하고 빌바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빅경기 중에 또 한 경기죠. 아까 나폴리 인테르만큼 또 빅경기인데 자, 일단 상성은 AT가 빌바오 상대로 많이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컵대회도 한번 졌었고 뭐 그래가지고 빌바오가 아주 못 비빌 정도는 아니고 그 AT하고 빌바오에 지금 보면은 승점 5점 차거든요. 득실로 보면은 AT가 근소하게 앞서 있긴 합니다. 근소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라리가 홈 무패팀 AT 9승 3무. 뭐 빌바오도 원정에서 2번밖에 안 지기도 했고. 그리고 AT가 홈에서 한 자릿수 실점이라 또 결장도 거의 없어요. 미드필더 코케 말고는 없고 빌바오가 근데 좀 빡센 게
어, 산켄트가 부상인 것 같은데, 아, 이러면 좀 큰데? 두 자릿수, 13골이나 넣고 있고, 뭐 이나키 윌리엄스하고 니코 윌리엄스가 있지만, 이게 득점이 너무, 어, 이 다음으로 높은 게 구루제타인데, 얘가 득점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빠지면은 그래도 AT가 지난번 바르샤 원정 비긴 것도 있고 요새 AT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이겨도 막 역전하거나 뭐 한 골차 승부도 많았는데 요새 갑자기 또 잘해지는 느낌? 마요르카 헤타페 뭐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레알 원정도 선제골 뭐 셀타비고 살짝 비긴 거 빼고는 발렌시아 3대0 바르샤도 4대4 그래서 AT의 걱정거리는 딱 하나다. 레알 원정 챔스 원정을 이제 생각하고 로테를 돌리느냐 뭐 그런 거지. 빌바오가 그 산케트가 빠지고 하면은 그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에는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에스파뇰전도 비겼고 베티스 그리고 뭐 셀타비고도 한 골 차로 이기고 그래서 항상 원정은 불안합니다. 예전에 뭐 알라베스전도 비기고 그랬어 가지고 그래도 AT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AT 승무 봅니다. AT 승무. 그러니까 지는 그림은 안 그려지는데 AT도 요새 잘하긴 하지만 뭐 가끔씩 좀 불안했던 적도 있고 득실 차이도 거의 안 나고 그리고 다음 경기 빌바오는 물론 빌바오도 로마 원정을 떠나야 되긴 하는데 AT도 레알 원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빌바오도 6경기 무패라서 그 부분이 살짝 좀 걸립니다. 그래서 AT 승을 좀 더 볼게요. 한 6대4 정도. 계속 제가 이제 AT 무시했을 때는 AT가 막 이겼거든요. 발렌시아도 잡고 바르샤 승 봤더니 비기고 막 그랬는데 또 제가 가면 또 비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난번에 오이안 산켄트가 한 골밖에 못 넣긴 했네. 니코 윌리엄스가 지난번에 두 골에 1어시 2어시네 2어시. 근데 퇴장 이후에 3골이 터진 거라 일단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AT 승무. 그렇다고 언더를 가기에는 뭔가 살짝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승을 체크하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홈이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빌바오도 순위 싸움을 하고 있지만 AT가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 지금 1위를 탈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서 일단 승을 좀 더 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노르트 네이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노르트가 지금 3위인데 점점 좀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얘는 이제 알크마르나 위트레드 트벤트하고의 싸움을 해야 될 것 같고 네이메어는 지금 25점으로 승점이 페노르트하고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득실도 그렇고 원정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긴 합니다만 페노르트가 부상이 좀 많아요. 뭐 장기 부상자들이 뭐 황인범부터 시작해서 뭐 미드필더 쪽, 수비 쪽 그리고 공격 쪽에도 뭐 일본인 선수 여전히 계속 부상 중이고 해서 여기 페노르트는 아직은 좀 가기가 좀 빡셉니다.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상성은 네이면한테 좋은데 몇 번 비긴 적도 있고 오면서 그러니까 잘 하다가도 이겨야 될 경기 못 이기고 뭐 브레다 원정 비긴다든가 알메로 시티도 한 골 차로 겨우 이기고 또 챔스 보면은 또 잘하고 또 리그 보면은 또 못하고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또 하필 챔스 올라가가지고 인테르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면전에 얼마나 신경을 쓸지 모르겠어요. 뭐 우승권도 아니고 그래서 챔스에 더 집중할 수도 있어서 배당이 네이면 쪽으로 빠지거든요. 페노르트도 승패 대비 배당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고 뭐 네이면 풀엔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요 경기는 내면이 그래도 최근에 뭐 PSV전 비긴 것도 있긴 하지만 홈이었고 원정인 걸 감안하면은 그래도 홈인데 최근 홈에서 승률만 보면은 그래도 위트레이트 한 번 진 것 빼고는 진저 무승부도 거의 없는데 오버를 가든 핸디물을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뭔가 다득점으로 이기는 그림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버를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쉽지 않네요 이게. 다음 경기 인테르전이라서. 페노르트가 은근히 못하긴 하지만 막 최근 홈에서 실점이 많진 않거든요. 잠깐 결정자를 한번 봐야겠네. 대부분 최근 부상은 없어서 장기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이라 배당은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알메로시티랑 좀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알메로시티가 지금 꼴찌인데 꼴찌 상대로도 알메로시티가 득점이 15득점이었구나. 이런 팀 상대로 한 골을 내줬다? 그러면 이거는 또 극장골로 이겼네 지난번에. 이러면 페이노르트 지는 그림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언더?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그냥 과감하게 넘길게요. 굳이 막 이런데 막 머리 써서 하고 싶진 않다. 배당 대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요거 끝나고 없으면 바로 방송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미리 해주세요. 미리 끝날 쯤에. 그리고 조합 나갈 때는 요 빈칸 채워서 나가니까 참고하시고. 자, PSG하고 릴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리 같은 경우 릴 상대로 성적이 압도합니다. 딱 한 번 졌어요. 딱 한 번. 최근에 진 거긴 한데 그게 유일한 패배고, 이 파리 같은 경우 무패입니다. 18승 5무. 실점은 릴보다 1점이 적어요. 그래서 실점은 별로 차이 안 나네. 해볼만 하다 하겠지만 득점이 20골 이상 차이 납니다. 그만큼 득점력 차이가 너무 심하고, 릴이 원정에서 패배가 적긴 해요. 2번밖에 안 져서. 근데 아까 무패라 했잖아요. 9승 2무입니다. 홈에서 31득점에 9실점. 그리고 결장자도 거의 없어요. 지금 아예 떠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한 명 부상이 있긴 합니다. 그나마 최근 부상.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파리가 일단은 리버풀하고의 경기를 준비해야 된다. 리버풀이 생각보다 빡셉니다. 홈이긴 해도. 그러니까 홈이라서 문제예요. 원정이면은 나중에 홈이 있기 때문에 좀 지지 않는 선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 이기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리그에서의 지금 무패 흐름 때문에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마르세유하고 13점. 그래서 뭐 지는 한이 있더라도 리버풀전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근데 더군다나 요새 뭐 컵 대회에 리그에 챔스에 하다 보니까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근데 좋은 건 지금 9연승 중이라는 거. 근데 대부분 다 원정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이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무패긴 하지만 지난번 홈에서 르아브르한테 졌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성적 보면은 얘네도 무패를 꽤 길게 했는데 그때 챔스에서 리버풀한테 지고 스트라스한테 역전 당하고 그래서 연패를 당했었죠. 그러니까 릴도 생각보다 패배가 많지는 않아요. 그때 연패 말고는. 최근에 르아브르한테 지고 뭐 컵대회도 승부차이 가서 떨어지긴 했지만 파리 상대로 못 붙어볼 만한 팀은 아닙니다. 근데 릴도 마찬가지로 도르트문트 원정 가야 된다. 챔스. 둘 다 챔스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파리 승을 보긴 하지만 이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제가 예전에 한번 파리 승을 봤던 경기 그거 어디였지? 그때 한번 어디였지? 낭트였나? 뭐 비겼던 경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끔씩 파리가 비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골 득점력으로 보면 뭐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워낙 이제 로테를 돌려도
선수 기용할 선수들이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상대가 릴이다 보니까 그게 걸리거든요. 실점만 보면은 같거든요. 결국엔 파리가 득점력이 많이 앞서긴 하는데 득점 못하면 결국 한 골 차라든가 비긴다는 결론입니다. 뭐 상대 전적도 압도하긴 하지만. 그래서 릴 보면은 뭐 마르세유하고 1대1로 비겼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배당이 적어도 파리 승을 볼 건지 3.5 기준에 언더를 노릴 건지. 이게 괜히 언더 누렸다가 또 다득점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릴이 생각보다 실점이 적기 때문에 물론 뭐 스트라스전 그리고 뭐 다른 다득점 그 2골 이상씩 먹힌 경기들이 있지만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파리가 다음 경기 리버풀전도 신경을 써야 돼서 뭐 배당도 1점 지금 3-2로 떨어졌고 언더도 떨어지고 있는 마당이긴 해요. 1.591 때 좋았는데 그래도 파리 승무 보면서 언더 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 것 같지는 않은데 1대1로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더 쪽 접근을 하겠습니다. 언더. 배당이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긴 해요. 뭐 경기가 많이 없으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언더 배당은. 그래서 1.46 정도면 가볼만 하다 해서 다음 챔스만 없으면 파리 승 갔을 텐데 워낙 빡센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언더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은 오늘 경기들 싹 마무리했다. 오늘 건너뛰는 경기는 진짜 좀 애매해서 경기를 건너뛴 겁니다. 참고하시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반에 끊으려 했는데 좀 시간이 좀 더 길어졌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받습니다. 질문. 궁금한 경기 다시 들어야 할 경기 없으시면 방종하고 조합 짜러 갑니다. 오늘 조합은 첫 경기가 9시 15분이니까 8시까지 하겠습니다. 8시 8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아예 커피님 8시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8시까지 마무리를 해서 뭐 그러니까 늦어도 8시지 그 전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일 낮 경기는 15분 안에 끝내겠다. 오늘 너무 쏟아부었다. 역시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괜히 설레발 쳤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내일 조합도 많이 안 갈 겁니다. 확실히 계속 그냥 해축의 비중을 계속 높이고 나중에 분석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안 갈 생각으로 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낮에 와서 짧게 하고 내일도 아마 4시 5시쯤에 올 것 같아요. 해축 방송. 그러니까 즐겨찾기 해 두셨다가 그쯤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낮에 해봤자 좀 빨리 하면은 뭐 11시 12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짧게 하고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랑 유튜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이랑 10개는 채우죠. 질차 추천 10개만 채우고 갑시다. 거의 한 2시간 안 되게 떠들었는데 10개는 채우고 가야죠. 딱 10개 채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조합을 다 짜고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고배당 조합을 한번 같이 가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5-6개 묶어서 그래서 나중에 다시 뭐 한 9시 뭐 그쯤에 킬 수도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 하나 더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합은 8시까지 보내드리고 이따가 뭐 9시 넘어서 고배당 조합, 그러니까 뭐 조합엔 안 나가는 그냥 다폴 고배당, 약간 뭐 몇백 배에서 뭐 한 1000배 뭐 그 정도 노리러 올 수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뵐 수 있으면 봬요.